안녕, 예빈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번째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카메라 앞에서 혼자 찡얼찡얼 거리는 게 처음이라 굉장히 낯서네요. 그랬고, 오늘의 첫 번째 영상 주제는 바로 교환학생 Q&A입니다. 제가 6일 뒤에 미국 보스턴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데요. 제가 교환학생에 선발되었을 때 주변에서 후배들이나 동기들한테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 어떻게 선발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 길 것 같아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교환학생 선발 전과 선발 후로 나눠봤으니까 먼저 선발 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선발 전에는 일단 공고가 올라오기 전, 그다음에 공고 올라온 후, 그리고 면접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학점과 영어 성적인데요. 학점은 사실 몇 달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1학년 들어오자마자 교환학생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성적을 꾸준히 관리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학점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에요. 4.3 만점에 3점 후반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학점을 관리했는데 그렇다고 학점이 막 낮다고 교환학생에 지원하지 못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교환학생 지원은 사실 3점 초반대 이상만 돼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인 그러니까 경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점을 좀 높게 받아 놓으면 유리하겠죠. 대부분 그래도 3.5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합격자들 보면은. 그리고 영어 성적은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한데 보통 IELTS, 토플, 기관 토플, 토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더라고요. 근데 보통 기관 토플 아니면 토플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토익은 사실 거의 안 뽑아요. 토익으로 보는 학교가 정말 많지 않고요. 그리고 기관 토플은 사실 토플의 쉬운 버전이기도 하고 훨씬 가격도 저렴하긴 한데 기관 토플도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많이 안 뽑더라고요. 특히 미국은 기관 토플을 뽑는 대학이 한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토플을 보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토플이 물론 다른 시험보다 많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긴 하지만 한 번 보는데 한 200불? 한국 돈으로 따지면 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플로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토플 점수는 어느 정도 맞아야 하냐? 토플 점수는 사실 이것도 절대적인 건 없는데 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국제교류처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파견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학기에 처음 공고 올라온 걸 보면은 거기에 대학 리스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대학 리스트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이 정도의 점수를 맞아야 하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저도 그랬고 제 주변 친구들도 보니까 80점대 중반에서 90점 이상까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100점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히 지원을 하려면 그래도 90점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토플 공부를 대체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정말 집중해서 공부한 건 3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요. 처음 한 달은 학원을 다녔어요.
그 토플 학원을 다녀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감을 익혔고요. 그 다음 나머지 2달은 혼자 그 학원에서 배웠던 팁들을 기억하면서 독학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제집 사서 그 학원에서 나오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 어떤 문제집을 해야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해커스 학원에 다녀서 해커스 책들을 추천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런 해커스의 토플 그런 기본 책들이 있거든요. 그 수준별로 나눠진 책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걸로 쭉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딱히 뭔가 특별한 공부는 없었고 그 모의고사처럼 토플 출제했던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집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서 시간 재고 풀었고 하루에 한 6, 7시간씩 매일매일 한 3달 동안 영어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6, 7시간이 그렇게 엄청 긴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매일매일 한 100일 가까이 공부를 하니까 9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점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발 공고가 올라오면 자기소개 지원서를 바로 쓰면 돼요. 지원서에는 개인정보, 그 다음에 자기소개, 그리고 원하는 대학과 수업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먼저 개인정보는 그냥 뭐 어학 성적, 그 다음에 뭐 그런 본인 정보를 쓰면 되는 거고 자기소개는 수학계획서라고 자기소개 및 수학계획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엄청 좀 화려하게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했었는데 공고가 올라왔을 때 자기소개 한 부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게 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다른 블로그 이런 것도 안 찾아보고 그냥 한 페이지만 꽉 채워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서는 3자 페이지는 기본에 막 그림도 넣고 사진도 넣고 되게 다양하게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페이지만 썼는데도 붙은 걸 보면 이렇게 막 엄청 많고 화려한 내용보다는 그냥 진심 어린 내용이 좀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럼 어떤 내용을 자기소개에 썼느냐? 전 크게 5단락 정도로 나눠서 썼는데 일단 저에 대한 개인 소개. 나는 뭐 경희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했고 뭐 이런 그냥 저에 관련된 소개를 썼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대학을 지망한 이유. 보통 1지망 대학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1지망 대학에 왜 가고 싶은지랑 그 다음에 그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지 어떤 수업을 들어서 어떻게 배우고 싶은지 막 이런 걸 썼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 이외에 어떤 활동을 할 건지도 작성을 했어요. 공부만 하러 학교를 가는 건 아니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전 진짜 막 브이로그도 찍을 거고 제가 원래 춤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뭐 클럽 댄스 동아리도 있다면 거기 들어가고 싶고 이런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하고 싶은 것들을 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필수 내용이기도 했는데 경희대학교 학생을 대표해서 어쨌든 그 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경희대학교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를 작성을 했어요. 저는 경희대학교에는 뭐 경희대학님 글로벌한 학교이기도 하고 또 워낙 규모도 크고 다양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그 학교에 가서 어떻게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당차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화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저거 다 할 거야 이렇게 되게 포부가 가득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 한 페이지 안에. 사실 자기소개서는 잘 모르겠지만 왜 뽑혔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솔직함이 최고이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에는 대학을 골라야 돼요. 5지망 대학까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망 대학마다 어떤 수업을 쓸 건지 어떤 수업을 들을 건지 5개씩을 또 써야 돼요.
그러면 대학과 수업은 어떻게 고르냐? 먼저 대학은 일단 크게 교환학생을 가는 친구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영어권 국가,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 이런 식으로 영어권 국가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유럽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로 영어권 국가는 영어 회화를 늘리고 싶다. 정말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거나 자기의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고요. 유럽은 아시다시피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유럽권을 쓰고자 했는데 나중에 급하게 미국으로 바꾼 이유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좀 더 제 전공이 언론 정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전공이기도 하고 또 심화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외국에서 한번 교환학생을 간다면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미국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럼 미국에서도 어떤 대학을 위주로 썼느냐? 일단 저는 무조건 큰 도시였어야 했어요. 제가 막 미국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도시에도 자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 자연을 많이 보고 막 컨트리한 그런 느낌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워낙 화려한, 막 재밌고 막 화려하고 도시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대도시여야 되고, 그리고 그 대학에 기숙사가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기숙사가 없으면 제가 직접 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기숙사 유무도 알아봤고, 그리고 교통편은 잘 되어 있느냐, 하도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생 수나 규모, 학교의 규모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더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학교의 규모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평판? 그래도 이왕 가는 거 좋은 학교에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골랐을 때 저는 5개 대학을 어떻게 골랐냐면, 일지망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세크라멘토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이고요. 두 번째는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 보스턴이라고, 이 지망으로 제가 가게 되었어요. 보스턴에 있는 학교로. 그다음 3지망은 뭐 일리노이, 4지망은 뉴욕, 5지망은 어디였는지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렇게 큰 대도시 위주로 작성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수업을 듣고자 했냐면, 사실 제 전공이 미국에 있는 학교에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전공 수업이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좀 더 그냥 영어로 이름을 바꾼 정도밖에 없어서 그냥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수업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의 지망 중에 4개는 제 전공에 대한 수업을 작성을 했고, 하나는 다른 전공, 교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교양으로 듣고 싶어서 다른 전공 수업을 골랐어요. 이런 어떤 수업이 있고 어떤 전공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면, 공고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학 리스트가 담긴 파일이 하나 첨부돼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 리스트를 확인하면 그 끝에 막 어떤 전공이 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도 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길 타고 들어가서 보거나, 아니면 그 사이트 주소가 없는 대학이라면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카탈로그처럼 어떤 전공이 있고 그 전공은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이게 다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리되어 있는 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찾아봐야 돼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서 엄청 번거로울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다 찾아봐야지 나중에 오지망 대학 중에 어떤 대학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이었지? 라고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 대해 일단 내가 가야 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탐색 정도는 하고 가야 해서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 지원서 제출하기 전에, 이거 지원서를 제출하려면
학과장님 서명을 받아야 돼요. 뭐 어떤 교수님이랑 상관없지만 보통 학과장님께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학과장님께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거기 교환 가서 들은 수업들이 내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학점을 받겠죠? 학점을 그냥 다 날리고 올 순 없잖아요. 그런 걸 알려면 학과장님께 가서 이 지원서를 어느 정도 다 작성한 뒤에 제게 보여드리면 학과장님이 수업 내용들을 다 보시고 아 이거는 전공으로 인정이 되고 이거는 교양으로 인정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학과장님과 상담을 먼저 잡고 지원서를 보여드린 다음에 확인을 하고 나서 사인을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대망의 면접이 남았어요. 이게 영어 면접이잖아요, 또?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영어 면접에 정말 걱정했거든요. 영어 회화를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급작스러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예상 질문을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서 답변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 A4 용지 한 4장 정도의 분량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 질문을 답변을 다 만들어놓고 달달달달달 외워서 면접장에 갔어요. 근데 이게 4명씩 한 팀이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4명이 들어가는데 면접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저한테 오는 질문이 2개씩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질문도 굉장히 뻔한 질문이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지망 대학에 왜 지원을 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자기소개는 그냥 준비했던 것처럼 했고 다른 분들이 영어 발음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말도 진짜 길게 하시고 저는 진짜 1분 정도의 답변으로만 준비해 갔는데 되게 길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긴 건 꼭 중요하지 않으니까 잘 말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일지망 대학에 왜 지원하냐였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제가 면접에서 조금 점수를 잘 받지 않았을까 싶었던 게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할 때 교수님들, 그러니까 심사하시는 교수님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두 번째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두 개는 되게 뻔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대학이 내 전공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기도 하고 또 더 심화된 전공을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대학을 선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학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뭐 일지망 캘리포니아 대학이었거든요. 뭐 캘리포니아에서 받았던 좋은 경험과 또 어쩌고저쩌고 이런 캘리포니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에서 가장 좋은 평을 들었는데 그 대학의 비전을 제가 찾았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의 비전이 알고 보니 제 비전과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나의 비전을 이 대학이 함께 이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대학을 지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막 뭔가 이 대학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본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들도 들으시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막 와우 막 이러시면서 가장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지 않았나 그거 덕분에 그렇게 면접에 대한 답변을 할 때도 조금 뻔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 대학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봤고 정말 가고 싶다라는 걸 계속 어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전 지원서에서도 면접에서도 나 이 대학 진짜 가고 싶다. 나 미국 진짜 가고 싶다를 계속 어필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망의 면접이 끝나면 결과 발표만 기다리면 되는데 결과 발표가 한 3주? 4주 뒤에 나요. 학기 중에 나오는데 저는 이지망에 붙었고 제가 가게 된 학교는 University of Massachusetts 보스턴이라고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으로 가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주로 일지망 대학에 붙은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지망 대학은 아쉽게도 붙지 않았지만 제가 가게 된 이지망 대학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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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대학이어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발 후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안녕!